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 송강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남 유튜버 강아치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니핀 부익부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사는 집이고 못 사는 집이 있단 말이죠. 북한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학교는 과연 어떤 기준이 저 집에 잘 산다 이런 그렇죠. 거였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딱히 경제관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을 보면서 얘네 집은 잘 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이제 초등학교 때는 우리는 통상 연필을 썼는데 연필 깎아 쓰는 거잖아요. 잘 못 깎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맨날 깎아주고 했는데,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집 애들은 수지 연필이라고 해가지고 샤프를 두고 다녔거든요. 그건 안 깎아도 되니까 그게 좀 부러웠었고, 그리고 또 공책을 인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공책에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글 같은 걸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어릴 때 글 줄도 못 맞추고 하니까. 그래서 맨날 집에서 이제 오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줄자 대고 줄 그어주고 했었는데, 이제 좀 잘 산다고 생각되는 집 애들은 처음부터 이제 인쇄가 돼 있는 그 인쇄가 돼 있는 막 그런 책을 가져다가 그렇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 나중에 이건 좀 여담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줄치기 힘드니까 그 줄치는 무슨 이런 만년필 같은 거 뭔지 알죠? 잉크 넣어가지고 쭉쭉쭉 옛날 그 등사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것도 있었던 것 있었어요. 같아. 우리 그 학교 공책, 초등학생들 공책은 그래도 네모 줄칸이 크니까 그랬는데 영어 줄칸을 맞아. 영어 줄칸을 그거를 세게 썼을 거야 아마. 영어는 세 칸이고 그리고 음악책은 네. 사과 노선인데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었던 맞아요. 그런 게 기억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필통 이런 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천으로 된 이런 필통 갖고 다니면은 막 엄청 그래픽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이제 쇠로 된 양철 같은 거. 그런 그 캔 같은 그런 필통 갖고 다니는 게 사실 좀 부러웠고, 이제 뚜껑을 열면은 도망 안 가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넣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좀 자꾸 이제 발전되나, 중국에서 자꾸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버스 모양 필통, 그렇지. 그리고 막 3단된 필통, 아무튼 그런 걸 쓰는 애들이 이제 잘 사는구나. 일반적으로는 사지를 못하니까 비싸기도 하고 연필 깎기도 하니까 연필 깎기 집어넣고 맞아, 돌돌돌 연필 깎기도 돌리는 거 있었고. 맞아. 그런 우린 다 이제 칼로 이렇게 깎았지만은 그런 보통은 것들이 보통인 집들에서는 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걸 갖고 다니면 우와, 쟤네 진짜 잘 사는구나 이런 그렇지. 생각을 했었죠.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게 있었을까? 사실 그때는 이제 좀 머리도 크고 하니까 이제 별로. 그거 있다고 해서 잘 사네 못 사네는 생각 안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잘 못 살면 집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필기구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연필이나 이제 수지 연필, 샤프 이런 걸 쓰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볼펜이랑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볼펜 쓰는데 완전 싸구려 중국 볼펜 쓰는 거랑 어떤 애는 이제 기름 쓰는 그 기름 볼펜이라 해가지고 그걸 원주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쓰고 막 써보기 싶기도 했고 그래서 생일 선물로 그런 볼펜 이런 걸 많이 줘요. 그건 되게 귀한 거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 N땡땡 그 패딩이 유행이라서 막 엄마들 등골 뽑는다고 막 그랬었잖아.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냥. 내도 해도 돼? 공중파 아닌데 근데 북한에서도 그거 있었잖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항공점퍼 같은 거. 그쵸. 북한에서는 그때 다짜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오는 거 그 있잖아. 안이 주황색 이렇게 돼 있는 거. 건색이니까. 그거를 입는 애들은 좀 괜찮게 사는 집 애들은 그런 걸 입었었고, 그거 비쌌어요. 비쌌는데 사는 것도 사실 별로 막 없었고. 없었고, 그러다가 그게 유행이 되니까 중국에서 막 싸구려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나와서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개나 소나 다 입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 맞아요. 맞아.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일종의 롱패딩이었거든요. 롱패딩이었는데 그 사실 비슷하게. 그닥 따뜻하진 않았지만 다 소음이니까 중국에서 그냥 짭으로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일반 가정집에서 좀 이제 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지방에서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방에서는 사실 도토리 키제복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그 집은 괜찮은 집이지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었지. 이게 저기 높은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범위 내에서 얘기할 때는 북한에서는 그 집에 오장육기 다 있대 이런 말 했거든. 오장육기요? 오장육기가 뭐냐면 오장 하면은 5개의 가구인데 양복장, 이불장, 식장, 책장, 그다음에
삼면경대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화장대 같은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 하고 화장대인데 이제 그게 거울이 3개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3면이라고. 삼면을 이렇게 크게 돼 네. 있는데 섬에 막 뒤도 보이고 그걸 그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거 있는 집은 괜찮게 산다 이랬던 것 같아요. 육기는 뭐예요? 육기는 소위 가전제품인데 TV,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선풍기, 녹음기. 녹음기 있는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었잖아. 녹음기가 중요했어요. 녹음기가 그리고 제일 중요했지. 하나 뭐였던가? 전기밥솥. 이렇게 6개. 그리고 거기에 알파로 자전거 있는 집은 진짜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왜냐면 거긴 대중교통이 일상화돼 있지 않고 뭐 자가용은 말도 없고 뭐 있는 집 전혀 없고 하니까 자가용이 최고의 교통수단이었는데 자전거가 있는 집은 뭐 저 집 자전거 거의 2대나 있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자전거는 거의 뭐 자가용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치요. 우리나라 자가용처럼. 그 중국하고 막 그 장사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위안화나 달러를 갖고 있는 집들이 좀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있을 그 당시에는 1,000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머, 엄청 잘 사네 이랬던 것 같아. 네, 한번 여담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엄마 친구네가 그 이산가족이었거든. 네. 그래갖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저기 개성에 금강산에 갔다 왔어. 그래 갔다 와서 그 걔네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누이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누이를 만났는데 누이가 돈 1,000달러를 주면서 아이고 아무개야 나는 그 바닷가에서 미역주어 팔다 보니까 돈 이거밖에 못 갖고 왔다면서 1,000달러를 줬다는 거야. 우리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어머 1,000달러? 미역 주는 사람이 1,000달러라고? 막 이래갖고 야 그러면 다른 데 막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돈 얼마나 많을까? 막 이렇게 부러워했던 막 그런 기억이 있어. 그래서 야 1,000달러쯤 갖고 있으면 되게 부자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쵸, 컸죠 그때는. 그때 당시는 엄청 컸지. 신기한 거는 그 북한에서 그 달러를 갖고 있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돈 장사를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도 이제 막 달러 받으러 몇 번 갔잖아요. 심부름 포항에 맨날 가면은 어쨌든 그 사람 어디서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외국에 평양에는 외국에 갔다 왔다 한 사람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 장사를 하는 거지. 평양에서 갖고 내려와서 지방에 오면 좀 더 비싸게 파니까 바꿔서 그런 식으로. 올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안화는 또 우리 청진이 더 싸니까 여기서 바꿔서 평양에 가서 또 반대로 하고 팔고 그런 이렇게 식으로. 돈 장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갖고 자본주의네요 거의. 중국 돈도 그때 당시로 아마 1,000원, 2,000원 정도 갖고 있으면 나는 엄마가 중국을 갈 때 출발할 때 엄마의 계획이 중국 돈으로 한 4, 5천만 갖고 오면은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엄청 부자였어. 그때 그 정도만 갖고 그 정도면 오면. 북한에서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뭐 돈의 가치가 뭐 어떻게 더 변동이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액수가 좀 그 가치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쪽이. 그래서 네. 지금 뭐 우리 월급 받는 것만 해도 거기서 부자로 살 수 있지. 그럼 엄마 한 달 월급 가지고도 거기서는 1년 먹고 그렇죠. 살지.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진짜 좋았던 게 한 달을 딱 일했는데 내가 한 달 쓰고도 적금하고 보험 들고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진짜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거지. 내가 일한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게 진짜 그 북한에서는 사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의미는 없지. 없는데 솔직히 거기서는 뭐 밥을 먹냐 배고프냐가 그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으면 잘 사는 집, 뭐 이제 못 먹으면은 되게 뭐 못 사는 집, 뭐 이런 식이었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뭐 그치. 오장육기가 있냐, 오장육부가 아니고요, 오장육기가 있냐, 그래서 뭐 너희 집 자전거 있냐 없냐 뭐 그런 걸로 이제 솔직히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로 경쟁을 하는 거 보면은 사람 사는 것은 다 그런 경쟁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97년, 98년 북한이 소위 말하는 권한의 행군이라고 할 때 그때는 그런 거 신경을 못 썼지. 그때는 진짜 힘드니까. 입에 풀칠하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내 걸 사고 팔고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서 빈부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너네 집에 뭐 있냐, 쟤네 집에 뭐 있다, 뭐 이러면서 쟤네 집은 잘 살고 우리는 쟤네보다 못 살고 막 이게 나뉘어졌던 그러니까 것 같아.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게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가정집에
개처럼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왔잖아. 그렇지. 그러다 갑자기 주인이 밥을 딱 끊으니까 뭐 강아지였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각자 이제 살 길 찾아서 막 이제 생존해 나가는 거 보면은 저 인간이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그 못 사는 속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있고 여기다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소위 그 안에서는 이만한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집이다, 못 사는 집이다 이런 게 나뉘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북한의 이제 빈부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치 구독자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많이 부탁드려요.